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종목들의 이제 흐름과 회복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부강약품이고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 포기 선언을 하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장대 음봉 구간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요때 이제 코로나 개발 포기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걸 잘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부강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상, 어, 요 슈팅 구간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던 구간이고요. 음봉이 뚝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밑으로 머무는 구간이 원래 부강약품이 가지고 있던 밸류의 적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적정 구간에서도 지금 적정 구간보다도 밑으로 조금 밀려 있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앞에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고 어쨌든 이 기업이 하고자 했던 새롭게 신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포기 선언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오고 여기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크게 지금 걸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매물 모두가 다 여기다가 던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필요한 건 이 저가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저가 구간을 사실 여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밑에는 좀 너무 밀렸던 거고요. 시장 밀리면서 이 구간이 유지가 되면서 작은 박스를 만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는 연 단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를 포기했음에도 얘가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어떤 밸류와 매출 실적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는 다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던 거고 이게 소멸이 됐습니다. 소멸이 됐고 그 뒤에 남아있는 기존에 얘가 원래 가지고 가던 밸류보다도 더 낮게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적정선 회복은 될 텐데 문제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다 한 캔들이 월봉입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 정지 걸렸던 구간에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거래 정지 구간이 여기입니다. 7,640원 구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파동 이후에 급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급한 하락이 나왔고 재상승에 캔들이 하나, 이 하락 수렴을 탈출하는 캔들은 하나 발생이 됐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여기 다시 여기가 저항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만들어진 거래가 컸던 캔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캔들의 시가를 이탈했습니다. 밑으로 이탈한 거예요.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구간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뚫기 위해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점 유지 지지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은 뭐 5,570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물론 단기적인 그림이지만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봐도 5,570원 구간 그렇죠? 5,3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둘 수 있겠지만 5,500원대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신저가밖에 없어요.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신저가라는 게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고가를 만들어낼 때와 반대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많은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야 52주 신고가가 될 수 있고요. 신저가는 그와 반대겠죠. 그래서 신저가를 달성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종목에 힘이 없고 이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밸류가 많이 빠져서 이런 한 번의 수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한 번 신저가를 찍었고 여기서 한 번 더 신저가를 찍는다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저가를 찍고 상승 파동이 이어진 이후에 지금 옆으로 유지되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돼 버리면 투매가 또 투매를 부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저가 이탈 안 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바이오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바이오에 눈독 들일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은 바이오는 아니고 지금 주도 테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쪽이잖아요. 시장의 화두가 그러하다 보니 이게 바이오가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그림은 있어요. 더구나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제 엔데믹 선언도 앞두고 있고 일상 회복에 거의 다 와 있는데 이제 뒤늦게 어떻게 좀 뒷북처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모멘텀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오 기업이 이제 요게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아직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지금 가격대를 지켜주고 조금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5,500원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서 유지되고 옆으로 옆으로 계속 이렇게 롤링을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위에 가까운 데 쌓여 있는 매물대를 계속 받아 먹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밑으로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하루 이틀 안에는 다시 이 위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진원생명과학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여기 거래가 크게 터지기 시작한 구간들이 상당히 많죠. 보시면 여기 한번 쭉 눌렸다가 상승 파동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어, 상승 파동의 흐름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면 실질적으로 요 가장 높았던 이 파동을 만들어낸 거의 시작점은 여기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요 구간이 요 파동이 작은 파동 두 개가 큰 파동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건데 지금 제가 여기 요 파동의 시작점 이 시세의 마지막 큰 3파동의 시세의 시작점에다가 이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땡겨서 보면 지금 이 구간을 해당 구간을 이탈했어요. 이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시세의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지금 어쨌든 요 위쪽의 그림도 조금은 안 좋아요. 이 위쪽의 그림도 단기 쌍봉 이후에 내려왔고요.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1파, 2파, 3파 만들고 마무리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파란 선 그어 놓은 것만 보시면 계속해서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따라서 내려가는 이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없어졌죠?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요 파란 선이 2년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2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고요. 요거는 웬만하면은 이탈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2년 동안의 평균 가격선에 근접했을 때는 지지가 나옵니다. 지지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 이탈이 나오죠. 이탈 나오고, 돌파했다가도 지지가 안 되고, 또 이탈 나오고, 지지가 안 되고, 이탈이 나오죠. 이러면 이게 그만큼 이 종목을 메리트 있고 매력적으로 시장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종목을 가지고 핸들링하는 어떤 특정 수급 주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엄연히 정확하게 제가 좀 따져보자면 아직도 밑으로는 좀 열려 있는 편이에요. 사실상 이 2년 평균 가격을 480일선입니다. 480일선을 이탈하면 안 좋았던 거는 맞는데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벼볼 수 있는 지지를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을 굳이 선점을 해보자면 여기 아니면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11,920원 가장 가까운 지지 라인은 여기고요. 여기를 이탈하면 1,500원에서 1,200원에서 크게는 8,000원대까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돌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 유지가 안 되고 올라갔다가도 빠지고 이게 단기 매물만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기 매물만 계속 생깁니다. 여기에 안 그래도 여기에도 매물대가 있는데 가까운 매물대만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말 많은 시간이 좀 투자가 되어야 가격대 회복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상승 파동은 끝났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제가 100% 무조건 제가 맞진 않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고요. 제가 당연히 틀릴 수 있지만 지금 뭐 이어지고 있는 이 수급의 흐름, 주가의 흐름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보자면 한 2, 30일, 한두 달 안에 요런 이제 하락 수렴의 끝자락에서 상승 캔들 추세를 바꿔줄 수 있는 상승 캔들이 하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일단 저점 유지가 좀 돼야 되고 60일선과 20일선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서 요게 빨리 탈환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좀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이진 차트 보겠습니다. 아이진 지금 보시면 파동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 고점에서 밑에 전일 종가보다 갭을 올려서 위에서부터 바로 매도가 떨어졌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시가를 20% 벌려놓고 20% 갭을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던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밑으로 많이 빠졌고 굉장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서 어, 상장 최고가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장하고 역대 최고점에서 던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이미 여기서 물량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요. 반드시 여기에서 모든 물량을 다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점 올리면서 비중 덜어내고요. 마지막에 고점 갭 크게 띄워서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로 바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지금 이거는 계속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아까 진원생명과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에 이 큰 시세에 이 큰 시세의 시작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힘이 없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피플바이오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상장 초기에 굉장히 시세를 많이 보였는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단기 쌍봉을 바로 때려줍니다. 바로 때려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살짝 가둔 상태로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다가 밑으로 이탈해 버리죠. 지금 얘가 끌고 가던, 이게 여기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빠지던, 여기까지 끌고 가서 위로 뚫어주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밑으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요 상장했던 날 종가죠. 상장날 종가 부근까지 이탈이 됐네요. 이게 의미를 갖는 가격입니다.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초기 물량, 상장 초기 물량의 어떤 나름 의미 있는 가격대를 이탈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힘은 조금 없고, 지금 보시면 오늘도 꼬리 맞은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죠. 요 라인에서 결국은 이게 나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이 됩니다. 요걸 다시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격도가 많이 좁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격도들이 많이 이렇게 한 몸처럼 좀 많이 좁혀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밑으로 이탈된다면 아예 1,400원대 혹은 8,920원대까지도 이탈을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B파마하고 바이오로직스는 어차피 이제 개발사와 물류사 두 가지 뭐 똑같은 관점이니까 한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파마나 바이오로직스나 지금 차트의 배열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점이 없어요. 어쨌든 두 종목 다 최대 주주가 최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비율이 48%. 이게 바이오 로직스였나? 바이오 파마고요. 바이오 파마가 유통 비율이 48%, 바이오 로직스가 47%. 최대 주주가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손해 보는 건 최대 주주입니다. 이 점은 일단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빠지는, 밑으로 하락하는 삼각수렴은 이제 뚫었거든요. 이제 뚫었습니다. 허셉틴이었나?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복제약인데, 복제약이라도 뭐 시장을 최초에 선도했던 기업이 있고, 복제 카피해서 두 번째 후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얘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조명을 좀 받으면서 지금 시세는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랜 기간 빠졌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밑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으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윗골이 나는 캔들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전 근처만 오면 계속 던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밑에서 잡은 사람들도 아씨 또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윗꼬리 캔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윗꼬리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윗꼬리 캔들이 어떻게든 생겨야지만 물량 해소가 됩니다. 윗꼬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윗꼬리가 어디서 생기냐가 이제 좀 중요하겠지만,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빠지냐,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구간에서
물량 해소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생기냐, 이런 거는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이는 건 PB파마는 어쨌든 지금 추세가 바뀌었고 61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61선 지지받고 121선 올라타고 지지받고 241선 올라타고 지지받고 하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참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어쨌든 굉장히 단기적이지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보고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